시골 아재들의 좌충우돌 유튜브 방송. 아재와 아재가 모여 함께하는 소통방송. 나날이 성장하는 일신 의신 방송 황토방 아재들! 아재들. 꼭 시청하실 때 좋아요. 네. 그리고 좋아요 꼭 좀 그리고 눌러주세요. 네. 아, 알림 이런 거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지. 센스 있어야지 센스. 네. 우리가 지금 땀나면서 이렇게 네. 지금 이 여름에 지금 하고 있는데. 아이들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그래서 이제 뭐 장마 늦장마라고 하죠. 늦장마도 시작되는 것 같고. 형님도 어떻게 태풍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태풍이 지금 좀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? 형님 좀 늦어졌죠 많이.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8월 한 초나 되면 태풍이 온 것 같은데 지금은 태풍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. 저 어렸을 때는 이 태풍이 올 때쯤 이게 초가을이거든요. 초가을에 태풍이 오면 저는 배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왜? 배가 벼락 맞아 죽으려고? 아니요. 배가 바람에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그 직접 열린 그 배나무를 따지는 못하고 아하. 떨어지면 먹을 수 있다. 그래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아. 그 배나무 밑에서 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. 아니라 다를까 뭐 22일 날 그죠? 23일 날 태풍 올라온다고 돼 있더라고요. 어떻게 초등학교 또 그 학교 가는 날에 맞춰가지고 또 태풍이 와요. 그 학교 또 개학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 장통이라고 있었어. 장통? 장항 통학생들. 갖고 옛날에는 조선장에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. 통학하는. 그래서 장항에서 배 타고 30분 도선장에서 배 타고 넘어와서 버스 타고 다시 학교 오고 이렇게. 얘들은 걔들이 굉장히 부러웠지. 바람만 좀만 불면 수업하다 말고도 집에 가야 된다고 오전 수업하고 막 가. 배가 안 뜨니까. 배가 안 떠서 집에 못 간다고. 대학생들도 장통은 교내 방송에 나왔대요. 장통들 얼른 집에 가라고. 저 살던 집에는 고향 집에는 윗동네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태풍이 오고 이제 강수량이 많아지면 그 저수지에 물이 넘는 거예요. 그럼 물만 넘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도 같이 넘어. 그래서 이 큰 물줄기가 가면 옆에 이제 그 유속이 느린 부분에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거든요. 그럼 저희는 그 또 물고기를 또 잡는 재미도 수월치 않게 있지 않았나. 1987년도면 네. 우리나라 태풍 피해액 중에서 뭐 한 6위 정도 들어가는 셀마. 그래요? 셀마. 네, 태풍 이름 모르겠고 하여튼 여름방학 때 있었구나. 그 태풍이 와서 우리 동네를 바꿨습니다. 그래? 예, 원래 이 오지 중에 오지라 이 경지정리라고 있잖아요. 이 토지를 이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한 10년은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네에 냇가에 이렇게 불곡 원래 이렇게 부비쳐서 흐르잖아요, 냇물이. 근데 그것이 일직선이 돼버렸어요. 그리고 그 일직선 두면 안 좋은데. 뭐 그 유속이 세서 겁나게 위험한데. 그래서 네. 이것도 또 환경 문제이긴 한데 낙차를 만들었어. 그래서 유속을 강제로 떨어뜨리는.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는 물고기하고 밑에 사는 물고기하고 그렇지. 약간 또 달라 모양새도. 예, 그런 문제가 또 그래서 있더라고요. 어도를 때롭게 만들기도 하고 예, 이렇게. 근데 어도가 없어서 예, 그것도 문제더라고요. 그 태풍 하면 나는 그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휴연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화목하려고 이제 뭐 나무 창고 쳤는데 예, 바람에 의해서 예.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하우스로 찢어 먹었어. 그래갖고 네. 하우스가 찢어져가지고 예, 그걸 다시 동여맨다고 예. 올라가는데 다음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바람에 사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여기 지금 상처가 있어요. 이게 팔목이 부러져가지고 예, 그런 아픈 상처도 있고 예. 또 하나는 우리가 시내 살다가 그 여기 휴연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온 다음 해에 군산에 물난리가 엄청 났어요. 군산에 한길문고가 지하에 있었는데 예. 서점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때 그랬었죠. 그래서 이제 네. 그 뭐야 쓰시는 사람들 모아서 펀드 조성해서 음. 한길문고 복구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해서 우리가 네. 기금도 모아서 해주고 그러면 책 팔아서 천천히 분할 상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한길문고가 훨씬 더 문화공간으로 지역에 이바지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고 예, 그런 기억도 있어요. 예. 형님 그때 물난리 났을 때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이 다닐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그 하나발전소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물이 좀 살짝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.
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차들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둥둥 떠다녀.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카니발이 좀 높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좀 높은 차가 쑥 들어갔는데 여기 툭툭 떠다니더라고요.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거 안 되겠다. 차 빼고 바지 다 긋고 집사람하고 지혜하고 둘이 손잡고 회사 출근한 적이 있었네. 예. 하여튼 그 당시 2012년 12년 그 분산시의 어떤 그런 피해는 그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였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그 하수관과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예,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더 피해를 키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. 저도 태풍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겪었는데요.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야에 친구하고 산월리라는 동네에 대야 산월리에다가 그 집을 하나 지었어요. 오두막 집을. 근데 그 당시 2002년도 월드컵 열기로 막 그 뜨거울 때 월드컵의 열기를 이 태풍 루사가 식혀줬거든요. 태풍 루사가 와서 지붕을 다 뜯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예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태풍이 오면 그동안 그 논에 물을 대던 보들이 있잖아요. 보 사람이 만든 보 시멘트 콘크리트 튼튼하게 만든 보들이 아니라 가을이 오면 그런 보들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. 그냥 그때부터 논에 물을 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듬해 봄에 이제 그 볼을 다시 만들죠. 그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너도나도 다 나와서 그 가마니에다가 자갈을 담고 그래서 다시 볼을 만들고 끊고 가시죠. 끊고. 네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볼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하나의 농사를 편안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 뭐 일부러 공동체에 뭐 활성화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농경문화. 87년도에 수해가 나고 이상하게도 공동체가 좀 무너졌어요. 왜냐하면 보들이 다 시멘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매년 쌓지 않아도 되는. 예. 그리고 논이 이제 계획이 됐잖아요. 농지정리로.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이 들어왔어요. 전에는 이제 막 수렁론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서 손모를 심어야 됐던 배경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기계들이 와서 심고 하니까 이제 이웃 간에 좀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. 원래는 같이 모를 심어야 되고 같이 볼을 막아야 되고 하면 좀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좀 참기도 하고 더 이해를 하고 뭐 이랬을 텐데 먼저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인데 뭘 예,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나. 2002년에 루사, 2003년에 매미. 예. 제가 그 회사 입사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태풍을 맞았는데 전 태풍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. 진짜 저희들 그 뭐 이렇게 뭐 한 30만 톤급 되는 이제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암벽에다가 접안을 해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뭐 몸통만한 이 로프를 가지고 엮어 놔도 바람이 부니까 다 밀려가지고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. 배 옆구리를. 그리고 크레인이 밀려가지고 그때 크레인 저희가 6대인가 넘어졌거든요. 울산에서? 네. 그렇게 그러니까 크레인이 뭐 이렇게 보면 골리앗 크레인까지 한 600톤급 정도 되면 무게가 있을 건데 걔를 그냥 태풍 바람이 밀어내 버리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태풍이 그렇게 와도 별로 회사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태풍만 온다 그러면 한 2, 3일 전에는 모든 업무를 다 중지하고 모든 크레인에다가 고박 장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정말 무섭더라고요.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